흉터를 제가 한두 달 간격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치기기 놓치기 전에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그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간 분들이 있어요. 이미 흉터가 너무 깊고 유착돼 있고 날카롭고 이런 분들은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권은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 흉터는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흉터 효과가 개개인별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흉터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 또는 시작하려고 고민이신 분들 중에 내 흉터가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또는 과연 치료를 하면 어디까지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 피부구조대 안 그래도 지난 영상들을 촬영하면서 사진을 조금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많아서 이제 준비를 했고 사실 이거 준비하는데 저는 좀 꽤 오래 걸렸어요. 한 2달 정도 걸렸는데 최근 한 2달 사이에 오신 분들 중에 좀 다른 양상의 흉터들을 제가 선정을 했고 한 10분 정도한테 이제 그 사진 동의를 구한 뒤에 이제 준비를 하느라 좀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피부과에서 이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게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기미와 여드름 흉터입니다. 기미는 예전에는 뭐 레이저 토닝 방식으로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좋은 치료들이 많이 나왔고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1, 2년 사이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유착된 부분을 박리하고 파필러리 더미스, 유두진피층에 정확하게 서브시전과 재생 물질을 주입할 수 있는 큐어 제스 탄생. 두 번째는 주베륵 볼륨의 탄생. 세 번째는 표면 손상을 최소화하는 여러 레이저들의 개발. 이 3가지가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지금 현재 치료받고 있는 분들의 사진을 다 가져왔고 처음 상태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얼마나 좋아질지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사실 흉터는 사진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흉터는 좀 페임이 있고 3차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특정 조명에서 더 심해진 분들이 훨씬 많고 2차원적으로나 평면적으로는 심해 보이지 않지만은 측면이나 조명을 받았을 때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좀 붉은 흉터들도 많고 예전의 흉터들도 있지만은 최근 생긴 흉터들이 많은 첫 번째 케이스. 나중에 이제 결과를 다 보여드릴 텐데 먼저 저랑 사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대부분 콕콕 찍혀있는 아이스픽 형태의 흉터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좀 붉고 둥글둥글한 라운드 형태의 흉터도 있고 좀 이렇게 오래된 유착된 흉터도 있고 좀 하얗게 변한 오래된 흉터들도 있고 턱라인의 켈로이드 흉터들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있는 흉터고 네 번째는 좀 민감성 피부예요. 모공이랑 비슷한 아이스픽 스카들이 굉장히 많고 박스 스카들도 섞여 있는데 전반적인 피부 톤이 붉고 예민해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똑같은 아이스픽 스카지만은 민감성 피부가 같이 있는 타입. 다섯 번째는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심한데 사진에서는 사실 심하게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보면은 좀 넓게 피부들이 많이 패여 있어서 피부가 좀 울퉁불퉁하다고 표현하신 분이고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 좀 넓고 울퉁불퉁하고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흉터보다는 좀 넓은 흉터들. 그다음 여섯 번째 흉터, 이거는 민감하지는 않지만은 아이스픽 스카가 많고 아이스픽 스카 중에서도 비교적 그래도 조금 붉고 오래되지 않은 아이스픽 스카, 그래 모공과 같이 섞여 있고 그 다음은 아주 심한 흉터인데요. 유착된 흉터도 많고 아이스픽 스카도 있고 박스 스카도 있고 다양하고 경계 부위가 굉장히 날카롭고 피부가 좀 두꺼운 흉터. 그 다음은 모공이랑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아이스픽 스카 흉터들이 많고 중간중간에 박스 스카들이 많고 경계 부위가 날카로운 흉터. 마지막 케이스도 유착이 심하고 넓게 패인 부분들도 있고 날카롭게 콕콕 찍힌 흉터들도 있고 모두 이제 지금 현재 치료 중이신 분들이고요. 흉터는 이제 개개인별로 효과가 천차만별인데 크게 중요한 요소를 제가 4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흉터 모양. 이게 아이스픽 스카인지 박스 스카인지 좀 둥글둥글한 라운드 스카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흉터 깊이. 이게 흉터가 넓어도 얕은 흉터가 있고 아주 작지만 깊은 흉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진만을 봐서 이게 깊은 흉터인지 얕은 흉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흉터 중에 좀 어둡게 보이고 콕콕 찍혀있고 그늘진 흉터들은 대부분 깊은 흉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깊다 보니까 음영해지면서 더 어두워 보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똑같은 흉터라도 어둡게 보이지 않고 약간 살색으로 베이스가 보이는 흉터들이 상대적으로 얕은 흉터예요.
그래서 그걸 흉터 깊이가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유착된 정도. 유착된 게 어떤 의미냐면은 똑같이 흉터가 이렇게 패여 있어도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이 말랑말랑하게 패여 있는 흉터들이 있고, 똑같은 깊이라도 이게 말랑말랑하지 않고 피부 바닥이 단단하게 섬유화돼가지고 굉장히 유착된 흉터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표면적으로 흉터를 보거나 사진을 보고 이 흉터 밑에가 유착되어 있는지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은, 첫 번째는 경계가 날카로울수록 유착될 확률이 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된 흉터일수록 유착될 확률이 커요. 그리고 피부가 두꺼운 분들이 조금 유착되어 있을 확률이 크고, 나이가 많을수록 유착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네 번째 중요한 요소는 나이인데요. 20대 초반, 30대 전후, 30대 후반, 그 다음에 40대, 50대에 따라 반응이 완전 달라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똑같은 모양이라도 20대, 30대 전후와 40대, 50대 흉터는 완전히 난이도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20, 30대 흉터들이 많았지만은 요즘은 제가 치료하는 분들 중에 40대, 50대도 요즘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50대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른 흉터예요. 이런 네 가지 요소들로 제가 흉터의 반응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들이고, 그걸 기반으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분들이 어떻게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첫 번째, 이분 20대예요. 20대고 흉터들이 보면은 좀 붉어요. 붉고, 아까 제가 이제 흉터가 붉은 흉터들은, 얼마 안 된 흉터들은 밑에 유착되지 않고 말랑말랑한 확률이 크다 그랬잖아요. 이런 흉터들은 상대적으로 잘 올라와요. 잘 올라오고, 지금 현재도 치료 중이지만은 특히 이제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100%에 도달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은 거의 저는 매끈한 단계까지 치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오래된 흉터들도 섞여 있지만은 생기지 얼마 안 된 흉터들은 빨리 좋아지는 거를 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똑같아요. 아이스픽 스카인데, 아이스픽 스카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타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조금 예외되는 분들이 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아이스픽 스카, 그리고 20대의 아이스픽 스카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이게 아이스픽 스카 중에서도 깊이가 콕콕 찍혀있는 어두운 깊은 아이스픽 스카가 있고, 상대적으로 베이스가 보이는 아이스픽 스카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바닥이 보이는 것들은 그래도 좀 더 빨리 올라오고, 아주 깊은 흉터들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그래도 올라오긴 해요. 다음 보면은 똑같아요. 이분 또 대부분 아이스픽 스카인데, 이분 아마 30대였던 것 같아요. 30대 분인데 흉터가 박스나 라운드 형태는 없고 대부분 다 콕콕콕 빼있는 아주 작은 흉터였어요. 마찬가지로 치료 중인데 붉은 자국도 좀 이제 회복되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3개월 간격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네 번째, 이분은 급성기 흉터랑 좀 오래된 흉터들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흉터가 심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 케이스, 이거는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똑같이 아이스박스 스카가 있고 박스 스카가 있고, 이거 붉은 흉터지만은 이거는 흉터만 붉은 게 아니라 그 주변 베이스까지 다 붉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다른 병원에서 뭐 표면을 좀 강하게 상처를 내는 슈어트프락스나 이런 거를 대부분 여러 번 받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피부가 좀 민감해져 있는 분들은 표면에 너무 손상시키는 치료를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아이스픽과 박스 스카지만은 너무 표면을 손상시키는 치료를 하면 안 되고, 강도도 상대적으로 좀 조절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케이스. 그 다음 케이스는 흉터가 아주 넓고 실제로 보면 울퉁불퉁해요. 피부가 이렇게 조명을 받았을 때. 근데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리고 경계 부위가 날카롭지 않고 좀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흉터가 아주 넓고 울퉁불퉁하지만은 그래도 치료하니까 표면적으로 계속 매끈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 현재도 치료 중이에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 옆에서 봤을 때도 좀 울퉁불퉁한데 경계가 이제 점점 매끈해지고 표면이 고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보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 흉터가 꽤 심했던 분인데, 이분도 보면은 흉터는 꽤 심하고 넓지만은 그래도 깊이가 제 기준에는 아주 깊진 않았어요. 그래서 표면을 보면은 조명을 받았을 때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그래도 차오르면서 정면에서 보든 측면에서 보든 반대쪽 측면에서 보든 전체적으로 잘 차오르고 있는 케이스. 그 다음은 아주 어려운 타입이에요. 아주 어려운 타입. 나이도 30대가 넘어갔고, 흉터 깊이도 깊고, 경계도 날카롭고, 아이스픽스가 박스 스카도 많고, 유착돼 있고, 바닥에 단단하게 이렇게 유착돼 있을 때는 아무리 거기에 레이저를 자극을 줘도 잘 안 올라와요.
잘 안 올라오고 이럴 때는 반드시 아래쪽 유착된 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착된 부분들을 풀어주는 치료를 전체적으로 흉터 부위에 다 하고 그 위에 흉터 깊이에 따라 가장 깊은 층, 중간층, 가장 표면층 이렇게 세 가지 레이저가 들어갔던 케이스고, 그래서 큐어젯, 주베룩, 레이저 치료를 다 했던 케이스예요. 이런 유착된 흉터들은 아무리 레이저를 쏴도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치료를 같이 병합해야 되는 케이스고, 참고적으로 제가 숄더링이라고 표면을 다듬는 치료는 다 안 한 케이스고 다 밑에서 차오르도록 유도하고 있는 치료를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마무리가 안 되면 나중엔 숄더링 같은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걸 강하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표면을 강하게 다듬으면은 초반에 빨리 좋아져 보일 수는 있지만은 표면만 깨끗해지고 나중에는 울퉁불퉁한 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밑에서 패인게 차오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는 유착된 부분을 아무리 레이저를 자극을 줘도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큐어젯으로 유착된 걸 풀어주고 또 주베룩 스킨 부스터 같이 하고 레이저를 깊이별로 좀 하고 그러면서 지금 3개월 간격으로 4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올라오고 있는 케이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분은 모공이랑 흉터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있는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나이도 좀 되고 깊이도 깊고 크기도 작고 아주 어려운 케이스. 보면은 앞에 분과 비교해 보면은 똑같이 유착돼 있지만은 깊이가 깊고 모공 모양 흉터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이 한 4번 정도 치료했는데 반응이 좀 느려요. 그래서 전에 분이 훨씬 더 심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제가 아까 흉터는 깊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넓고 심한 것보다는 깊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깊이가 깊으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지만은 지금 마찬가지 3개월 간격으로 한 4번 정도 봤는데 그래도 꽤 많이 좋아졌어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도 한 4번 정도 치료했는데 아마 30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유착도 심하고 깊이도 깊고 RSP 박스가도 많아요. 이런 분들 아까도 말했듯이 반드시 아래쪽을 좀 풀어줘야 돼요. 부드럽게 풀어주고 흉터에 도움되는 주베룩 스킨부터 같이 써주고 레이저의 선택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흉터를 제가 한두 달 간격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은 좀 급성기 흉터고 좀 20대 초반이고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시기기 놓치기 전에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빠르면 한 달, 길면 한 2-3달 간격으로 이렇게 하는 편이고, 근데 안타깝지만은 그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간 분들이 있어요. 이미 흉터가 너무 깊고 유착돼 있고 날카롭고 이런 분들은 사실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예전에는 레이저로 상처를 주고 회복시키고 상처를 주고 회복시키고 하기 때문에 레이저에 대한 상처는 한 달이면 회복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은 아래쪽으로 흉터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다 주입돼 있고 부드럽게 풀어진 상태에서 레이저로 층별로 자극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치료는 한 달까지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2달, 3달 또는 그 이상까지 계속 재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심하고 유착되고 오래된 흉터들은 저는 보통 한국에 계신 분들은 3달에 한 번 정도 치료하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치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유착된 심한 흉터들. 그래서 얼마나 좋아질지 예측하는 가장 4가지 요소가 모양, 깊이, 유착된 정도, 나이, 이렇게 4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치료를 좀 더 해보고 확신이 생기면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저는 평가하는데 분명히 예외사항도 있어요. 예외사항. 근데 그렇지만 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예상대로는 흘러가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여러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 앞에 사례들은 사실 20대 흉터도 있고 30대 중후반 흉터도 있었어요. 근데 눈치채셨지만 제가 40대, 50대 흉터는 아직 이 사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또 다른 난이도예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40대, 50대 흉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사실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동의서를 받는데도 좀 오래 걸렸고 한 10분 정도에 한 분 한 분 다 동의를 구했고 모자이크도 제가 다 직접 하느라 시간이 걸렸고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하여튼 이런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면 제가 다음 콘텐츠도 또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가나스 피부과 동대문점 권인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